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융과 증권에는 금융감독원이 존재하는데 왜 부동산에는 관리감독이 없습니까? 인천시 미추홀구에 산다는 것이 또 다른 전세 사기의 차별 대상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사망자가 생기고 나니까 갑자기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조용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예산 집행률 0.88%. 저는 이 수치가 모든 상황을 집약해서 보여준다고 말하겠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이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벌써 1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피해는 진행 중이다. 라는 피해자분들의 끓는 성토가 여전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미추홀구 등 자치구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인천광역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하루하루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또 원통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 여당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피해자분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다 빠지고 금전적 지원 요건과 기준은 잔뜩 좁혀 놓았습니다. 피해자들을 폭넓게 찾아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지원하는 피해자의 범위와 지원 수준을 최소화하려는 특별법의 잔꾀는 전세 사기 피해 최대 밀집 지역인 이곳 인천과 미추홀구에서 다시 한번 반복됐습니다.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천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올해 6월에 63억 원으로 편성했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의 집행액이 5,600만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예산 집행률 0.88%. 저는 이 수치가 모든 상황을 집약해서 보여준다고 말하겠습니다. 이 수치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영훈 미추홀구 구청장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수치는 또한 피해자분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했던 지원 예산에 예정되었던 귀결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경기도처럼 인천도 자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야 중앙정부의 좁디 좁은 피해자 승인 요건을 벗어나서 실제로 피해를 당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인천시와 미추홀구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조례를 제정해야 관리비 같은 새로운 지원 항목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야 지금처럼 예산 집행률 0.88%로 끝난 상태에서 내년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을 벗어나서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을 만들 것을 또한 요구하겠습니다. 피해자분들께도 마지막으로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을 부동산 투기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전세 사기라는 이 가공할 만한 사회적 재난에 합당한 피해 보상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운과 용기를 잃지 말아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용기에 함께 연대해서 끝까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힘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시는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하라!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분명히 오지 마시고요. 들어가서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시장님, 인천은 우리 존경하는 권인숙 의원님께서 앞서 질문 주셨던 것처럼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5월에 63억을 추경을 편성해서 인천시 차원의 지원에 나섰잖아요. 63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10월 5일까지 5,556만 원 집행했다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집행률이 0.88% 수준이거든요. 피해 지원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이 1,540세대가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실제로 피해 지원 신청을
인천시의 한 인원은 65건입니다. 세대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 4.2% 정도만 인천시에 피해 지원을 한 거죠.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 기간이 2년이고 월세 한시 지원은 12개월, 그리고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은 입주시 1회 지원입니다. 근데 올해 끝나지 않은 사업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은 집행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0.88%라는 수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또 요약해서 핵심만 원인을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전세 사기 피해 상황이 발생하고 인천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거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경매, 공매, 중지, 조치 등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새로운 전세를 찾아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 비율이 적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새로운 전세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고 이사비가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생각보다 네, 시장님. 아주 굉장히 적게 네, 이 집행이 되고 있는 현실이 발생된 겁니다. 네,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네. 그리고 중앙정부의 의지가 좀 약하다라는 점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집행률이 낮은 것에는 인천시가 좀 실질적인 지원을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대안을 제시 드릴 테니까 좀 검토를 해주세요. 그 전에 다른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이 미집행된 예산들을 불용 처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금 이 재정 운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것은 불용 처리하실 예정인 것이 맞습니까? 일부는 사업 예산을 세우고 일부는 불용 처리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현실적인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는 가급적으로 피해 지원 사업을 중단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불용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 이런 생각이 중단하지 듭니다.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불용 처리를 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계속 사업이니까 내년에도 계속돼야 될 사업인데 2월이 아니라 불용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불용 처리를 한다면 내년 예산에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을 맞습니다. 하시는 거죠. 네. 이 사업은 계속합니다. 네, 계속 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도 많이 확대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아침에 이제 피해자분들 만났는데 그 경기도 조례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많이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약간 서운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7월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 경기도가 만든 거 알고 계시죠? 네. 공공임대주택 지원주택 지원, 뭐 입주시 이주비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등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인천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인천과 없습니까? 주거 시장님,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네, 시장님이 그래서 다른 전세 데서 사기 피해 조례를 지원을 만드는 위해서 거하고는 조례를 제정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인천에는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있어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다만 위한 그 조례는 아니잖아요. 조례를 운용하는 데 저는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기본 조례 없이 예산만 지금처럼 임시적으로 편성할 경우에 편성을 해놓고 집행률이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사업이 종료돼 버리고 새롭게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피해 지원 조례가 필요한 다른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하면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관리비 납부 실태를 좀 파악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미추홀구의 242개 주택단지의 전세 사기 피해 세대가 총 2,484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관리업체 존재 여부와 관리비 미납 실태에 대한 답변이 모두 신고 의무 없음, 자료 부존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사는 주택의 관리 실태가 지금 현재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비 납부가 안 되거나 관리업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상하수도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물이 새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인천시도 구청도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천시에서 피해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을 하면 구청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해서 관리비 지원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앙정부가 설정한 소득 기준에 지금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천시가 자체 지원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중앙정부의 소득 기준이랑 별도의 소득 기준을 금고은행이랑 협상해서 설정을 하고 지원 범위도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인천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세 사기 문제가 사실 이제 올해가 끝나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전국적으로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제안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우리 인천광역시는 주거기본조례가 있고 또 이걸 따라서 시행 방침을 정해서 하는 방안이 있는데 존경하는 용해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거와 별도의 기초를 뭐예요? 만들어야 될지 문제는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리고, 그러면 의원실로 그리고 좀 보고해 주십시오. 네네. 피해자 지원의 범위를 지금보다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천이 사실 전국에서 전체적인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데 말씀하시는 가장 취지를 잘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